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과거 웃음과 예능 코드로 소비되던 장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키워드가 바로 이른바 날래바로 불려온 박나래의 홈파티 문화다. 한때는 연예계 인맥과 친화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술과 음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유쾌한 사적 공간으로 소비됐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이미지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하나의 캐릭터와 서사로 굳어졌다는 점에서 날래바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공적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박나래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주당 캐릭터였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친근함과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설정이 방송 안에서 웃자고 던진 말과 장면을 넘어 반복적으로 과장되며 일종의 전설처럼 소비됐다는 점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을 당시 박나래의 집에는 셔터가 있고 출입이 자유롭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박나래는 날래바는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고 출구가 없다고 농담 섞인 발언을 했다. 들어올 때는 자유롭지만 나갈 때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당시에는 웃음 포인트로 소비됐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의 사태와 겹치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웃자고 한 말이 시간이 지나 문제의 단서처럼 재해석되는 순간 과거의 발언과 장면들은 더 이상 가벼운 농담으로 남지 않는다. 현재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음주 문화와 사적 파티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날래바라는 공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시점과 맞물려 연예인의 과시적 파티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극대화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 분위기조차 냉랭해진 가운데 대규모 홈파티와 고가의 술과 음식이 소비되던 과거 장면들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미지로 전환됐다. 실제로 최근 다른 연예인이 술자리 파티 장면을 SNS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반응은 박나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박나래의 날래바 이미지가 하나의 상징처럼 굳어지면서 연예인의 음주 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함께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중의 반응은 날카롭다. 주사가 있는 사람은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는 말부터 방송에서 대놓고 술 파티를 미화한 제작진도 문제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잘 나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박나래가 벌어들인 수익과 영향력이 술과 파티에만 집중됐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 에너지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분노가 함께 터져나왔다. 기부나 봉사,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날래바 서사는 점점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로 굳어졌다. 급기야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자체를 문제 삼아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박나래 개인의 문제가 방송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날래바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연예계 인사들의 초대와 관련된 이야기다. 과거 박나래의 초대를 유쾌하게 거절했던 배우 조인성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약 8년 전 방송에서 박나래는 조인성을 날래바에 초대했고, 조인성은 들어가는 것은 자유지만 나올 때는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며 재치 있게 응수했다.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가겠다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당시에는 센스 있는 농담으로 소비됐지만 지금의 맥락에서는 결과적으로 현명한 거리두기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날래바에 함께했을 가능성이 있는 연예인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며 조인성의 선택은 재조명되고 있다. 박나래의 날래바는 연예계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던 공간이었다.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고 초대 대상 역시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로 넓게 알려졌다. 실제로 박나래 파티를 검색하면 방송에 등장했던 장면들뿐 아니라 SNS에 공개된 절친들과의 파티 사진들이 다수 확인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박나래가 주장했던 백상 커플이 탄생했다는 날래바의 서사와 달리 남자 연예인들과 단체로 찍힌 사진은 거의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개된 사진의 상당수는 여자 연예인들과의 생일 파티나 소규모 모임에 집중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래바의 이미지가 과도하게 확대된 이유는 초호화 파티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55억 원 자택에서 열린 홈파티에 100만 원짜리 샴페인, 트러플을 올린 라면 같은 장면들은
SNS와 기사로 확산되며 과시적 소비의 대표 사례로 소비됐다. 이러한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대중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고가의 술과 음식, 남녀 성비를 맞춘 파티라는 서사가 결합되며 날랫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거론된다. 박보검이다. 박보검 역시 날랫바 초대와 관련된 발언이 여러 방송에서 언급되며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나래는 2016년부터 여러 프로그램에서 박보검을 날랫바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들어오면 2박 3일을 못 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남자들이 발길을 끊었다는 농담 섞인 발언도 있었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초대하고 싶은 남자로 박보검을 언급하며 야망 있는 여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박보검이 시상식에서 초대해달라고 말했지만 연락처를 주지 않아 초대하지 못했다는 일화, 소속사로 공문을 보내야 하나 고민했다는 발언 역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팬심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날랫바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과 맞물리며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나래는 날랫바에서 탄생한 커플만 백상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웰컴 나랫바라는 책까지 출간했다. 이 책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19금 내용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다는 발언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위 조절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맥락에서는 날랫바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박나래가 박보검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누구나 더럽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신은 그 욕망을 펼치고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표현은 과거에는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인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거칠다. 결국 술이 사람을 망쳤다는 말부터 과거의 혁명적 이미지가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의 갑질 논란과 대비되는 장면들도 다시 끌어올려지고 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함께 활동했던 기안 84의 직원 대우 영상이 재조명되며 오래된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결혼식에 참석하며 일상의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사대 보험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대비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자료로 소비되고 있다. 오래 살아남고 결국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 관상 이야기까지 번지며 회자되는 이유다. 결정적으로 박나래의 실제 술자리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정점으로 향했다. 술에 취해 김치를 입에 문 채 잠든 모습,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 비닐봉지를 씌운 사진 등은 과거에는 웃음거리로 소비됐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제력을 잃은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사진들이 술자리에서 찍힌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웃기게 연출했다는 해명도 전해졌지만 사태 이후에는 그런 설명조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문제가 터진 뒤 과거의 장면들이 다시 파묘되면서 예능적 설정과 실제 생활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다. 이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모습들이 이제는 불안과 위험의 신호로 읽힌다. 날랫바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처럼 쌓여온 이미지와 정황들이 한꺼번에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논란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음주 문화와 파티 서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